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 한 가지 이슈를 비틀어보고 또 돌려보고 하는 측면 승부사죠. 시사계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프닝에 자유가 뭡니까라고 우문을 드렸는데 청취자분 답이 하나 왔습니다. 자유는 여행이죠. 8486번님. 여행 가고 싶습니다. 저도요. 예. 자, 오늘은 어떤 이슈 주셨습니까? 캠프 험프리스. 캠프 그러면 미군 캠프를 말하는데. 예, 그죠? 그렇습니다. 기지, 그죠? 주한미군 평택기지. 아, 평택기지 이름이 캠프 험프리스입니까? 예, 주한미8군 사령부가 오늘 드디어 이전 작업을 마무리를 하고 네. 새 청사 개관식을 했습니다. 아, 벌써 했군요, 오늘. 예. 네. 해외에 주둔 미군 기지 가운데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예. 제가 보기에는 미국 내에 있는 그 기지 시설하고 비교하더라도 예. 최고의 시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 예.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안 가봤습니다, 저도. 예, 저는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올라오다가 네, 오른쪽에 멀티기서. 펼쳐진 평택의 미군 기지를 봤습니다. 아주 평야지대에 네. 광활하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캠프 험프리스의 험프리스는 장군 이름 아닙니까? 옛날에 6.25 전쟁 때 싸우던. 장군이 아니고 준이입니다. 준이. 예. 아, 그렇습니까? 1961년에 예. 그 작전 도중에 헬기 사고로 사망한 예. 미 육군 장교 벤저민 K 험프리스 준이를 기념해서 1962년도에 그 이름을 따서 명명을 한 예. 그런 거고요. 예. 예, 앞으로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평택 기지로 지금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미군 기지들이 다 이제 통합이 되죠. 네. 공군은 오산, 나머지는 이제 뭐 평택 네.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정리가 되면서 용산 기지가 드디어 이제 완벽하게 우리 손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용산에서 몇 년간 주둔했습니까, 그 동안에? 그러니까 미 8군이 용산에서 주둔하기 시작한 것이 예. 1953년 7월. 휴전협정을 때요. 네. 예. 그 직후부터거든요. 그러면 64년이네요. 네. 오. 용산 그러면 일본군도 주둔했던 지역이라서 용산에 가면 일본식 주택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숙대 있는데. 맞습니다. 예. 참 우리로서는 좀 그 슬픈 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군이 이제 러일 전쟁 발발했을 시기, 그러니까 1904년 8월 달에 네. 그 용산 일대 300만 평을 군용지로 강제 수용을 하거든요. 네. 뭐 그 당시에 그 일본 군 측이 그 제안한 가격이 2전. 예. 그 당시 국밥 한 그릇이 5전 할 당시에 2전을 뭐 제안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그때 이제 그 군용 철도를 만주까지 잇고자 해서 육군 임시 철도 간부를 만들면서 이제 그 땅을 이제 수용을 한 거고요. 네. 이게 이제 그 해방 직후 그러니까 45년 9월 9일이었다라고 그러는데 네. 그 미군이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미군정을 하면서 이제 미군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24군단 예하 7사단 병력이 들어와서 이제 일본군을 무장 해제.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미군하고 인연을 맺기 시작을 했고, 예. 이제 한국 전쟁을 계기로 해서 예. 이제 그쪽에 이제 털을 잡은 거죠. 홍콩이 100년 만에 조처가 끝나고 중국에 반환되듯이 우리도 그렇게 치면 한 100년 좀 넘는 113년. 113년 만이죠. 네. 아직도 그러면 용산에 총독 이관저 터도 남아 있습니까? 예, 터만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터만. 그 예. 1930년대 사진 보게 되면요. 네. 그 일본 총독의 제2관저라고 하는 것이 네. 그 당시에도 이미 아방국 논란을 빚었을 정도로 보면 유럽식의 유럽의 아주 굉장히 큰 성 네. 예, 그런 정도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예. 뭐 굉장히 위용이 엄청난데.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1960년대 초에 이제 철거를 했고요. 네. 그 자리에 지금 미군이 121 야전 예. 병원을 이제 지은 상태. 예. 턴 남아 있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그 지금 광화문에 있는 옛날 동아일보 그 건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일미미술관입니까? 박물관? 예, 일민. 일민. 네. 그게 옛날에 누구죠? 우리나라 총독으로 암살당한 이토 히로부미. 네.
이토 히로부미 총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기생들 데리고 왔던 기생관이었습니다. 거기가. 모르셨죠? 별걸 다 알고 계시네요. 예. 아니, 역사책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 예. 것들은. 참 일본이 우리나라에 남겨준 여러 가지 상처가 많은데 외국군이 유돈 용산이라 그러면 외국 군대가 주둔했던 그런 땅이 됐겠네, 그죠? 예, 뭐 고려 말에 이제 몽골군이 이제 침략을 했을 때도 예. 그 인근 그 지역을 보급 기지로 활용을 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임진왜란 때도 그 평양 전투에서 이제 패배한 왜군이 이제 일시 머무르기도 했고, 네. 임오군란 때는 또 청나라 병력이 주둔하기도 했고, 예. 그러니까 주로 해외에서 온 그 그러네요.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그런 그 땅. 그래서 제가 산터가 세네요. 슬픈 땅이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땅인데도 우리 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땅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어디 지금 새로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공원화를 지금 이제 일부 지금 반환된 부지 중심으로 해서 공원화가 계속 진행 중인데. 네. 예, 그건 이제 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물들. 네. 건물들을 지금 남겨놓고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뭐 공원화를 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구상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땅이 많이 오염이 돼 있어서. 그렇겠죠. 그거를 이제 정화하는 비용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간다. 수천억 정도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벌써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슬픈 땅. 여러모로 슬픈 땅. 저는 이 정화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네. 정치적으로 이용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반미 감정을 일으키는데 쓰이지는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비용은 좀 받아냈으면 좋겠어요. 아, 그거는 뭐 차후에. 예, 방위비 분담 뭐 이렇게 논의 과정에서. 네. 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좀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8578번님) 어릴 적에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게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나이를 좀 먹으니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안 해도 되는 게 진짜 자유인 것 같습니다. 야, 참 좋은 글입니다.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 연일 지금 화제죠. 오늘 직접 이현주 의원을 만나고 오셨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용순옥 서울지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현주 의원을 만나기 위해 가셨어요? 우연하게 만나셨어요? 우연히 만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우연히 만나셨어요? 예, 저희가 이제 이번 사태 이후에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화를 참을 수 없어 하셔서 네. 저희가 이제 규탄 기자회견을 정론관에서 하려고 갔습니다. 네. 갔는데 우연히 이제 이현주 의원께서 예. 예, 마침 기자회견을 하고 네. 나오시다 복도에서 저희와 마주쳤습니다. 예. 기자회견이라 하시면 사과 기자회견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이 예. 의원님 측에선 사과라고 하시겠죠. 예. 네. 아니, 저하고 말씀하시면서는 어떤 정치적인 이런 고민 안 하시고 그냥 생각하신 대로 말씀하셔도 돼요. 저는 정치인이 네. 아니니까요. 평소 네. 그냥 대화하시듯이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의원이 뭐라 그러던가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네. 나름대로 사과 말씀을 뭐 조금 하시죠. 네. 근데 이제 뭐 인간으로서 하시는 사과 네. 하시지만 그 진정성에 있어서는 저희는 그런 사과 받을 수 없고요. 예. 좀 형식적인 사과로 느꼈습니다. 야, 그러셨군요. 그래서 우리 용순옥 지부장께서 어떻게 뭐 좀 대꾸는 하셨습니까? 저는 이번 사태에 있어서 예. 상대방의 입장이 돼 보셨는지 예.
물론 그걸 느껴보진 못하셨겠죠. 그런 삶을 살아보시진 않으셨을 테니까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의원님이시라는 그 직책을 갖고 네. 그 자리에서 예.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렇게 긴장을 풀으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네. 이렇게 우연하게 조우했던 과정을 여쭤봤었는데,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우리 용순옥, 지부장님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 청취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원주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원주 의원 말씀 듣고 어떤 게 속상하셨어요? 앞에서도 뭐 대충 이야기는 하셨습니다. 살아보지 않은 삶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그런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말씀에 조금 더 정치인다움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어떤 게 좀 속상하시던가요? 동네 아줌마. 네, 동네 아줌마 또. 네, 물론 친근한 단어입니다. 예. 네, 어떻게 쓰냐에 따라 틀리죠. 매우 예. 친근한데 예. 학교에서 일하는 수많은 급식 노동자들에게는 네. 너무 비수 같은 말이었습니다. 예. 왜 비수같이 꽂혔을까요? 노동의 가치를 네. 그냥 아무나 와서 그냥 일할 수 있는 그렇게 폄하한 거에 있어서 제일 마음 아팠고 분노했고요. 네. 예. 두 번째로는 같은 여성입니다. 예. 예, 밥하는 거에 있어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시는 여러 종사자들이 있으실 겁니다. 네. 예, 음식을 조리하는 거에 있어서 네. 그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전 이번에 폄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해서 이번엔 조리를 하시는 많은 분들의 생각에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신속히 오셨어야죠. 신속히 저희 비정규직 노동자들 앞에 오셨어야죠. 예. 성명서를 개인이 아니시잖아요. 예. 네. 공식적인 성명서와 함께 진정 어린 사과를 하셨어야죠. 예. 그렇군요. 근데 이원주 의원 사퇴까지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을 그렇죠. 때는. 예.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이 의원이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다. 또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기 위한 타협안 찾자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여기도 진정성이 없다고 보시는 거죠? 네,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예. 참 이 양쪽이 이렇게 대화가 되려 그러면 어느 한 부분에서는 조금 냉각기를 갖고 다시 만나서 화해를 하고 오해된 부분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오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게 깊이 또 아프게 달려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난달 파업할 때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위원장하고도 인터뷰 진행했었거든요, 저들이. 네네. 지금 파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급식은 중단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재개를 했습니까? 그때는 한 이틀 동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지난 6월 29, 30 이틀 파업했고요. 예. 예, 주말 지나서 바로 월요일부터는 학교 현장에 모두 복귀했습니다. 네. 그리고 애니에서 뭐 파업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죠? 예, 아직 현재로는 계획 없습니다. 예. 이번 그럼 전국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이 근무하고 계시는 근무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조금 전해주세요. 많은 청취자분들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를 좀 아셔야 되거든요, 사실은. 네, 크게는 비정규직 철폐가 저희 요구고요. 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학교에서 근무를 하니 공무원 요구를 한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절대로 공무원 요구한 적 없습니다. 네. 그래서 수많은 학비 노동자들이 전국에 있다 보니 예. 1, 2년을 일하신 분들이나 올해 20년 이상 일하신 분들이나 기본급이 똑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임금체계에 예. 이렇게 갈 수 없다 예. 해서 저희들만의 직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교사 공무원과 똑같은 그런 공무원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근데 방금 말씀 저도 깜짝 놀랐는데 1, 2년 차 근무하시는 분이나 20년 장기 근무하시는 분 모두 기본급은 같다고 했는데 수당이나 다른 분야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수당에서는 차이 있죠. 장기 근무 가상금
즉 근속수당이라고 해서 그렇겠네요. 그 차이가 있는데 이거 역시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아, 예. 1년에 2만 원입니다. 2만 원요? 네. 아이고. 그럼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대부분 보너스나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14년 차이지만 네. 저보다 근속연수가 낮은 저의 옆 동료는 저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수당, 자녀 수당, 예. 뭐 기타 등등 따지고 보면 네. 저는 이제 자녀가 성인이고 해서 뭐 수당도 빠지고 다 예. 빠지지만 예. 결과적으로 통장에 세금 공제하고 들어오는 내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네. 근무가 오래된 저보다는 옆 동료가 더 많다라는 거죠. 참 희한한 급여 체계인데. 그러면 예. 근무가 오래될수록 업무 숙련도도 어느 직종마다 다 이제 숙련도가 그죠. 높은 건데 네. 그거를 그럼 인정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임금 체계일 것인데 이게 지금 기본급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큰 문제가 잘못됐죠? 있는 거죠. 왜 똑같아요? 예산 문제죠.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 동네 밥하는 아줌마 이래서 화가 단단히 나셨겠군요. 이게 다른데 그죠? 아, 그렇죠. 그 직장 내에서 학교 내에서 차별도 있습니까? 특히 교무실 근무자라든지 이런 다른 분들하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정규직 교사 공무원들과 비정규직이 근무하는 구조이다 보니 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든 매우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또 관리자분들의 저희를 또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예. 근무 평가가 낮으면 결국은 해고까지도 연결되거든요. 네. 이러기 때문에 이런 구조 속에서는 저희가 능력을 발휘해서 근무한다 하더라도 네네. 쉬운 말로 밉보이면 네네네.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그렇겠네요. 해고가 된다는 거죠. 예.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현장을 자주 가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현장에서 살아야 되겠네요, 보니까. 그죠? 급식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아까도 네. 인터뷰에 찍혔지만은 1시간만 정말 와서 그 철문 안에서 급식실이라는 그 현장 안에 서 계셔 보시면 더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현장을 가서 그분들의 목소리, 숨소리를 들어보면서 땀방울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봐야지만 그것이 돈의 가치로 비교할 수 없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도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인터뷰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쉽습니다만 말씀 잘 들었습니다. 힘내시고 또 좋은 생각들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용순옥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이었습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오겠습니다.